엄마, 저 여기 있어요. 무대 위 조명이 켜지자 한 여성이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객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30년의 그리움이, 국경을 넘은 아픔이, 그리고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을 향한 사무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북한 공연단 출신이었던 이 여성은 어떻게 노래로 잃어버린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매년 무대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노래하는 걸까요? 오늘은 음악이 이어준 기적 같은 인연, 그리고 노래 속에서 가족을 되찾은 한 탈북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1980년대 중반, 북한의 한 고아원. 아이들이 모여 있는 강당에서 유난히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0살 소녀 윤지혜의 목소리였죠.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언제나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단순히 음정이 정확한 것을 넘어서 그 목소리엔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 아이 노래 참 잘하네. 고아원을 방문한 간부들도 윤지혜의 노래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11살이 되던 해 도소재 공연단에 선발되어 고아원을 떠나게 됩니다. 재능 있는 아이들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는 북한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하지만 윤지혜에게 노래는 단순한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남은 어머니의 흔적이었으니까요. 그녀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단편적입니다. 5살 무렵까지만 함께 살았던 어머니의 얼굴은 희미하게만 남아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만은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밤마다 그녀를 재우며 불러주던 어머니의 자장가. 그 멜로디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지혜야, 잘 자거라. 엄마가 항상 지켜줄게. 공연단에 들어간 후에도 그녀는 밤마다 그 자장가를 흥얼거리며 잠들곤 했습니다. 누가 들을까봐 이불 속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 노래만이 그녀를 외롭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공연단 생활은 생각보다 가혹했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해서 발성 연습을 시작으로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빡빡한 훈련 일정.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질책이었죠. 하지만 윤지혜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녀에겐 충분했으니까요. 15세가 되던 해 그녀는 공연단 내에서도 주목받는 가수로 성장했습니다. 간부들을 위한 특별 공연에 단독 무대를 설 정도였죠.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노래할 때면 그녀는 잠시나마 자신이 외롭지 않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수가 끝나고 조명이 꺼지면 그녀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는 여전히 부모를 잃은 고아 소녀가 있을 뿐이었죠. 엄마, 저 잘하고 있죠? 무대 뒤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어쩌면 하늘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노래를 듣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윤지혜는 어느새 25살이 되었고 공연단에서도 베테랑 가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그리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을 강타한 대기근,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였습니다. 공연단도 예외는 아니었죠. 식량 배급이 끊기고 공연 횟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화려했던 무대는 점차 사라지고 생존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윤지혜 역시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공연단 동료들이 하나둘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죽을 순 없어. 28살이 되던 해겨울, 그녀는 생애의 가장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탈북. 북한을 떠나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그 결심 뒤엔 단순히 생존만이 아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연단 선배 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 먼저 탈북한 그 언니는 몰래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여기선 북에서 헤어진 가족을 찾을 수 있어. DNA 검사도 해주고 적십자에서 도와주기도 해. 혹시 모르니까 한번 와봐. 그 말이 윤지혜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아주 작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희망이었지만 그녀에겐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탈북 준비는 신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공연단 생활로 다져진 체력과 무대에서 기른 침착함이 도움이 되었죠. 2000년 봄 중국으로 가는 공연 일정에 포함되었을 때 그녀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공연 마지막 날 밤 그녀는 짐을 꾸렸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약간의 돈, 그리고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의 악보. 악보라고 해봐야 그녀가 기억나는 멜로디를 직접 그려놓은 종이 쪽지에 불과했지만 그것만은 절대 놓고 갈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를 찾으러 갑니다. 그날 밤 그녀는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다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중국을 거쳐 동남아시아로 그곳에서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까지는 2년이 걸렸습니다. 브로커들에게 속기도 하고 때로는 숨어 지내야 했으며 언제 붙잡힐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찾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가 그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2002년 가을, 드디어 그녀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적응 교육을 마치고 서울에 정착하게 되었죠.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과 달리 어머니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통일부와 적십자에 실종 가족 찾기 신청을 했지만 돌아온 건 자료가 부족합니다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윤지혜가 기억하는 정보는 너무 단편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조차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죠. 5살 아이가 기억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어요. 그녀는 매달 적십자를 찾아가 상담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새로운 정보가 없는지, 어떤 방법이 더 있는지.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한국에서의 삶은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었고,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를 부를 기회는 거의 없었죠.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벅찼고 무엇보다 노래를 부르면 어머니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생활 5년째 되던 해 윤지혜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탈북민 모임 전단지를 보게 되었죠. 탈북 청년 힐링 모임 마이너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웃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탈북민이라는 정체성을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전단지 하단에 적힌 문구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왠지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국에 온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녀는 외로웠으니까요.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이상한 시선을 받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그녀는 용기를 내어 모임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한 카페에서 열린 모임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탈북민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 봐요. 저는 이 모임을 운영하는 김수진이라고 해요. 밝게 웃으며 다가온 30대 중반의 여성이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수진 씨 역시 10년 전 탈북해서 이제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탈북민들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임은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서로 조언을 주고받았죠. 윤지혜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찾고 싶어서 한국에 왔어요. 하지만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네요. 그녀의 말에 여러 사람들이 공감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곳엔 그녀처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모를 찾는 사람, 형제를 그리워하는 사람, 남겨둔 자녀를 생각하며 눈물 짓는 사람들. 저도 부모님을 어렸을 때 여의었어요. 지혜 씨 마음 너무 잘 알아요. 25살의 청년 박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역시 고아원 출신이었고 탈북 과정에서 함께 온 동료를 잃은 아픔이 있었죠. 그날 이후 윤지혜는 매주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단순한 지인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진짜 가족 같은 존재들이었죠. 어느 날 수진 씨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합창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노래를 통해 치유도 되고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합창단이요? 네.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통일음악회 합창단이라고 이름 지으면 어떨까요? 지혜 씨, 북에서 공연단 하셨다면서요? 저희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윤지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에 온 후 한 번도 제대로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었거든요. 노래를 부르면 어머니 생각이 나서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기대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통일음악회 합창단이 창단되었습니다. 멤버는 총 15명. 모두 탈북민들이었고 대부분 가족과 헤어진 아픔을 지닌 사람들이었죠. 첫 연습은 서툴렀습니다. 음악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많았고 악보를 읽을 줄 아는 사람도 몇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노래에 담고 싶은 진심이 있었습니다. 윤지혜는 조금씩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발성법부터 시작해서 박자 맞추는 법, 하모니를 만드는 법까지 공연단에서 배웠던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노래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그 진심만 담아내면 돼요. 그녀의 말처럼 합창단원들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처음엔 박자도 제대로 못 맞추던 사람들이 어느새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합창단이 결성된 지 6개월 후 첫 공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시가 주최하는 통일기원음악회에 초청받은 것이죠.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의미 있는 첫 무대였습니다. 공연 준비는 치열했습니다. 매일 저녁 모여서 연습했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연습에 매달렸죠. 윤지혜는 단원들보다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 무대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기회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레퍼토리는 신중하게 선정되었습니다. 남과 북 모두에서 사랑받는 민요부터 이산 가족의 아픔을 담은 창작곡까지
그 중에서도 마지막 곡은 특별했습니다. 고향의 봄. 누구나 아는 동요였지만 탈북민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노래였죠. 고향을 떠나온 그들에게 봄은 언제쯤 찾아올까요? 공연 당일 윤지에는 유난히 긴장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수십 번도 넘게 무대에 섰었지만 이날만큼은 떨렸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이 공연 소식을 듣고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이었을까요? 무대에 오르기 전 합창 단원들은 동그랗게 모여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아픔을, 그리고 우리의 희망을 전합시다. 수진 씨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약 300명 정도의 관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첫 곡이 시작되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곧 안정을 찾았습니다. 노래가 진행될수록 합창 단원들의 목소리는 하나가 되어 갔습니다.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이 이어졌습니다. 관객들은 숨죽여 들었고 몇몇은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노래 속에 담긴 진심이 그들의 마음을 울렸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곡, 고향의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윤지혜가 솔로 파트를 맡아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의 품, 어머니의 목소리,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그녀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울긋불긋 꽃대궐 차리인 동네. 합창단원들이 함께 화음을 넣었습니다. 15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 소절에 다다랐을 때 윤지혜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노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진심을 담아 불렀죠. 노래가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윤지혜는 무대 위에서 깊이 인사했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지만 관객들의 박수 소리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합창 단원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노래를 세상이 들어주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지혜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윤지혜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힘이에요. 우리가 함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첫 공연의 성공 이후 통일음악회 합창단은 여러 곳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교회, 학교, 지역 축제, 그리고 탈북민 관련 행사까지. 그들의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통일과 이산 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윤지혜에게 무대는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났고 찾지 못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으니까요. 어느 날 공연이 끝난 후 수진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무대 위에서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괜찮아요. 그냥 노래할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나서요. 그게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어. 어쩌면 노래가 지혜를 엄마와 연결해주는 거일 수도 있잖아. 수진 씨의 말이 윤지혜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렇다. 어쩌면 노래는 그녀와 어머니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윤지에는 노래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아픔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껴안고 노래 속에 담아내려 했죠. 합창단 연습 시간도 그녀에게는 치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노래하며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었으니까요. 선생님, 저 요즘 악몽을 안 꿔요. 노래 부르기 시작하고 나서 마음이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합창단 막내인 23의 서영이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탈북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던 아이였죠. 나도 그래. 노래 부를 때만큼은 마음이 평온해져. 민호도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합창단은 단순히 노래 모임을 넘어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윤지에는 합창단원들에게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연습 후 다 같이 모여 앉아서 조용히 그 멜로디를 나눴죠. 이 노래가 내게 남은 유일한 엄마의 흔적이에요. 어렸을 때 엄마가 매일 밤 이 노래를 불러주셨대요. 윤지혜가 부르는 자장가를 들으며 많은 단원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소박한 멜로디 속에 담긴 모성애와 그리움이 모두의 마음을 울렸으니까요. 선생님, 이 노래를 우리 공연 레퍼토리에 넣으면 안 될까요? 수진 씨가 제안했습니다. 이 노래를요? 하지만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기억일 뿐인데요. 아니에요. 이 노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헤어진 가족을, 잃어버린 사랑을 그리워하는 모든 사람의 노래라고요. 합창단원들이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장가는 어머니의 자장가라는 제목으로 편곡되어 합창단의 시그니처 곡이 되었습니다. 공연 때마다 이 곡을 부를 때면 객석은 숙연해졌습니다. 단순한 멜로디였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감정이 모든 이의 가슴을 적셨죠. 어느 공연이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윤지혜를 찾아왔습니다. 저, 혹시 괜찮으시다면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 여성은 이산 가족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북에 두고 온 어머니를 평생 그리워하며 살아온 분이었죠. 오늘 그 자장가를 들으니까 제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비슷한 노래를 들었던 것 같아서요.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목소리가 기억나요. 그 여성은 윤지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노래가 저를 위로해줬어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윤지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노래가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같은 아픔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요. 제 노래를 들어주셔서요. 그날 이후 윤지혜는 무대 위에서 더 이상 눈물을 참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면서 노래했고 웃고 싶으면 웃으며 노래했습니다. 진심을 담아 부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합창단 활동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식당 일을 그만두고 탈북민 음악 치유 프로그램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탈북민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저녁에는 합창단 연습을 이끌었죠. 바쁜 나날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노래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함께 치유되어가는 과정이 그녀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통일음악회 합창단의 명성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탈북민들이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2년 만에 합창단원은 15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연령대도 다양해졌죠. 10대 청소년부터 6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윤지혜는 이들을 3개의 파트로 나눠 지도했습니다. 소프라노, 알토, 그리고 남성 파트.
규모가 커지면서 사운드도 훨씬 풍성해졌죠. 우리 이제 제대로 된 합창단 같네요.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합창단의 총무를 맡아 운영을 돕고 있었습니다. 합창단의 활동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서울을 넘어 전국 각지에서 공연 요청이 들어왔고, 때로는 해외 공연 기회도 생겼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미국 LA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음악회였습니다. 재미 교포들과 현지 한국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통일음악회 합창단은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특별 레퍼토리를 선보였죠. We sing for peace, we sing for unity. 공연이 끝난 후 한 재미교포 2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말을 잘 못하지만 당신들의 노래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음악은 정말 국경을 넘나드는 것 같아요. 윤지혜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음악은 언어를 넘어서는 힘이 있었으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윤지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 교실이었죠. 많은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언어 문제, 학업 격차,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거나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많았죠. 노래를 통해 이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찾아주고 싶어요. 윤지혜의 제안에 여러 기관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희망의 노래 청소년 합창단이 창단되었습니다. 처음 모인 아이들은 15명,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였습니다. 대부분 수줍음이 많고 자신감이 부족한 아이들이었죠. 선생님, 저 노래 못해요. 한 여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누구나 처음엔 다 그래. 중요한 건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윤지혜는 아이들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그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었죠. 노래 연습 전에는 항상 이야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힘들었던 일, 기쁜 일들을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 학교에서 애들이 또 제 말투가 이상하대요. 한 남학생이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선생님도 처음 한국 왔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어. 그런데 말이야, 내 말투는 이상한 게 아니라 특별한 거야. 너만의 색깔이 있는 거지. 윤지혜의 말에 아이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노래할 때는 말투가 중요하지 않아. 내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조금씩 아이들은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갔죠. 3개월 후 청소년 합창단은 첫 공연을 가졌습니다. 작은 규모의 학교 행사였지만 아이들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오른 아이들은 처음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래가 시작되자 그들의 얼굴에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함께 서로 다르지만 같은 꿈을 꾸죠.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완벽한 발성도 정확한 음정도 아니었지만 그 어떤 전문 합창단보다 감동적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저 할 수 있었어요. 한 여학생이 윤지혜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넌 특별한 아이야. 그 순간 윤지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노래를 통해 받은 위로와 치유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 합창단 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윤지혜는 이제 45살이 되었고 통일음악회 합창단은 탈북민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합창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년 8.15 광복절과 추석 연휴에는 특별 공연을 열었습니다. 이산 가족들과 탈북민들, 그리고 통일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특히 추석 공연은 그리움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을 생각하며 함께 노래하고 위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로 10회째네요. 정말 오래도 했어요. 수진 씨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도 이제 40 중반이 되었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의 그리움은 변하지 않았네요. 윤지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합창단원 중 몇몇은 결혼했고 누군가는 아이를 낳았으며 또 누군가는 새로운 직업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북에 남겨둔 가족에 대한 그리움, 언젠가 통일이 되어 그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 윤지혜 역시 여전히 어머니를 찾지 못했습니다. 적십자와 통일부에 계속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늘 같았습니다. 아직 확인된 정보가 없습니다. 처음엔 절망했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북한 어딘가에서 아직도 살아계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윤지혜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합창단원들은 그녀의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며 울고 웃는 진짜 가족 같은 존재들이었죠. 지혜 언니, 제가 결혼해요. 서영이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33이 되었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말 축하해. 합창단원들이 모두 모여 서영이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통일음악회 합창단은 특별 축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고 사랑은 시간을 넘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네. 노래를 부르며 윤지혜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고.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가족 간의 사랑도 있으며 친구 간의 사랑도 있다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합창단원들과 함께 느끼는 이 따뜻한 감정도 분명 사랑이라고. 공연 후 피로연 자리에서 신랑이 윤지혜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영희가 늘 말했어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오늘의 자신도 없을 거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영희가 스스로 이겨낸 거예요. 저는 그저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서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언니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언니는 저한테 엄마 같은 존재예요. 그 말에 윤지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엄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니. 어머니를 찾지 못한 자신이 누군가에게는 가족이 되어주고 있었다니. 고마워, 영아. 언니도 너희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윤지혜는 오랜만에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희미한 기억을 바탕으로 그려본 그림이었죠. 엄마, 전 잘 지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새로운 가족도 생겼어요. 엄마를 아직 찾지 못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제 노래가 엄마에게 닿고 있다고 믿으니까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2024년 가을 통일음악회 합창단은 15주년 기념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국립극장. 지금까지 했던 공연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15년이라니. 정말 오래 했네요. 민호가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40살이 되었고 탈북민 지원 NGO에서 일하며 후배 탈북민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생각나? 15명이 모여서 서툰 노래 연습하던 때 수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꿈도 못 꿨죠. 우리가 국립극장에서 공연할 거라고는. 지난 15년간 합창단은 총 200회가 넘는 공연을 했습니다. 한국 전역은 물론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해외 공연도 다녔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산 가족들, 탈북민들, 통일운동가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까지. 그들의 노래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5주년 기념 공연 날 객석은 만석이었습니다. 1,500명의 관객이 그들의 노래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공연은 그동안 불렀던 대표곡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민요부터 창작곡까지 15년의 여정을 담은 레퍼토리였죠. 그리고 마지막 곡은 역시 어머니의 자장가였습니다. 윤지혜가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조명이 그녀를 비췄고 객석은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을 부르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5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정확히는 잃어버렸죠. 그 후로 지금까지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어머니를 찾지 못했습니다. 객석에서 작은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죠. 하지만 노래를 통해 저는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제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윤지혜는 뒤를 돌아 합창단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40명의 단원들이 그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마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다시 객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 노래는 제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입니다. 어머니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이 노래가 언젠가 북녘까지 닿을 거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는 그날, 우리 모두가 헤어진 가족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고 윤지혜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렴 우리 아가, 엄마가 곁에 있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깊은 울림이 있었고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꿈속에서 만나자꾸나, 사랑하는 내 아가야. 합창단원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40개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나 함께 웃고 함께 노래하리. 객석 곳곳에서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래가 그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마지막 소절이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1,500명의 관객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윤지혜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원들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함께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앵콜 요청이 이어졌고 그들은 한 곡을 더 불렀습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밝은 곡이었죠. 공연이 끝나고 많은 관객들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연이었습니다. 덕분에 통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계속 이런 활동 해주세요. 제 어머니도 이산 가족이세요. 오늘 어머니 생각하며 많이 울었어요. 한 분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며 윤지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노래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닿고 있다는 것을. 공연장을 나서며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지혜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윤지혜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통일이 될 때까지요. 아니, 통일이 되어도 계속할 거예요. 우리의 노래는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윤지혜는 일기를 썼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당신을 위해 노래했습니다. 제 노래가 당신에게 닿았을까요? 만나지 못한 채 40년이 흘렀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가족을 만났고 노래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당신이 제 곁에 없어도 제 마음속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제가 부르는 모든 노래에 당신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 북녘 땅에 가서 당신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계속 노래할 거예요. 희망을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며 통일을 노래하겠습니다. 당신의 딸 지혜올림. 노래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사람들을 이어줍니다. 윤지혜는 어머니를 찾지 못했지만 노래를 통해 더 큰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노래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통일음악회 합창단은 오늘도 연습실에 모입니다. 서로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더 마음을 담아서. 윤지혜의 목소리가 연습실에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40개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매년 봄이 오면 그들은 통일 기원 음악회를 엽니다. 매년 추석이 되면 그리움 콘서트를 엽니다. 그리고 1년 내내 그들은 노래합니다.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며, 언젠가 올 통일을 희망하며,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며. 윤지혜는 지금도 무대에 서면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만이 아닙니다. 감사와 희망, 그리고 사랑이 담긴 눈물입니다.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노래하고 있어요. 무대 위에서 그녀가 속삭입니다. 마이크에 잡히지 않는 작은 목소리로. 그리고 믿습니다. 그 목소리가, 그 노래가 언젠가 북녘까지 닿을 거라고. 음악은 국경을 넘고 시간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줍니다. 통일음악회 합창단의 노래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나요? 통일음악회 합창단처럼 아픔을 딛고 일어선 많은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들의 노래를 들어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